네, 녹화가 시작됐네요. 네, 이번 시간에는 수의 차이를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 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푸는데 어떤 문제냐면 세 개의 실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자로부터 이렇게 입력을 받아요. 입력을 받은 다음에 이 세 수 중에 가장 큰 값이 뭐고 가장 작은 값이 뭔지를 찾은 다음에 그거의 차이 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47.26, 마이너스 20.4, 100.1 그러면은 최대값은 100.1이 될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0.4가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빼니까 그죠?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서 120.5가 이제 값으로 나오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짜는 걸 이제 이번 시간에 할 거예요. 자, 그럼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일단 이제 코드가 간단한 경우에는 코드를 먼저 보고 그걸 이해하는 게 초반에는 가장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일단 봅시다. 역시나 또 이제 include 헤더 파일을 추가해줬고 메인 함수 안에 이제 봅시다. 메인 함수 안을 보면 늘 이제 앞부분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저장할 변수들을 앞쪽에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 typically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런 형식을 가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변수를 선언해주고 이제 밑에서부터는 뭔가 진행해야 되는 플로우대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뭔가 실수값을 입력받고 그거의 차이를 구하고 최대값, 최소값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장하기 위한 플로트, 즉 실수형 그 공간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죠. 변수명. 그래서 이제 일단 세 개수를 입력하세요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수하고 그거를 스캔F에서 받아요. 받아서 어디에다 저장해? 숫자 3개, 너밀, 너미, 넘3에 각각 저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 이제 보통 이게 프린트F하고 스캔F하고 이렇게 한 줄에 써도 상관은 없지만 보통은 한 줄에 잘 안 써요. 예. 어쨌든 이제 프로그램은 요 세미콜론을 보고 어디서 이제 문장이 끝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한 줄에 써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실수값 입력 받아서 너밀, 너미, 넘삼에 넣는데 그 실수는 플로트 자료형이기 때문에 퍼센트 데시말 대신에 F를 이제 써서 포매팅을 해줘서 여기다 넣었죠. 이 앰퍼샌드는 넘 1이 변수가 가리키는 그 주소 공간에 그 주소 값을 넘긴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맥스하고 민은 이제 우리가 이제 숫자를 입력받았으면 그 중에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서 그 차이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최대값과 최소값은 우리가 사람이라면 그죠? 세수 정도는 보면은 1초 만에 값이 나와요. 어떤 게 최대값인지. 그렇지만 컴퓨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최대값을 찾는 그런 일을 우리가 알아서 좀 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거 이제 여기서 시켜줘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찾은 값으로 어사인을 해놓고 이제 흐름을 잡아볼게요. 그래서 우선 최대값을 구하고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그거의 차이를 우리가 디퍼런스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그 차이를 디퍼런스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놨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 차이 값이 나오면 가장 큰 수와 작은 수의 차이는 뭐뭐뭐입니다. 이렇게 포매팅을 해서 화면에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차이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그 차이의 값은 실수기 때문에 퍼스트 F를 여기다 써서 그게 이제 디퍼런스에 있는 값으로 우리가 치환이 돼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쉽죠? 이런 식으로 코딩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하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근데 가장 무식하게 최대값을 찾는 방법은 뭐가 있지? 일단 이 세 가지 숫자를 다 비교한 다음에 그 중에 제일 큰 값을 찾아서 그 값을 맥스에다가 넣어놓으면 되죠. 그리고 민 값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 딱 떨어진 일을 컴퓨터한테 시킬 때는 여기다가 주주주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함수 형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함수를 왜 사용하느냐. 함수를 사용하면 첫 번째 가장 좋은 거는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함수 이름에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find max. 그러면 우리가 이거의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 얘는 맥스 값을 찾아주는 함수구나. 즉, 이 라인은 최대값을 찾는 일을 하는 라인이구나. 즉, 코드만 보고도 이 라인이 뭘 하는지 다 알게 되죠. 그 우리가 보통 앱스트랙션, 그러니까 추상화 시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안에 얘가 어떻게 최대값을 찾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 최대값을 찾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그 윗단계에서 뭔가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뭔가 알고리즘을 세운다거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바로 추상화예요. 그래서 함수를 한다는 건 그죠. find max라는 거, 즉 최대값을 찾는다는 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고 두 번째는 어때요? find max, 그러니까 최대값을 찾는 일이 여기서만 일어날 게 아니라 저 밑에서도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코드를 다시 짝짝짝짝 써주는 게 아니라 함수만 호출해서 사용을 하면 바로 이제 맥스 값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여기다가 쭉 여러 줄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함수 이름만 딱 적어주고 함수는 어딘가에 한 군데만 구현을 해놨다면 코드 크기도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예요. 코드 크기가 크면 여러분들 그 메인 메모리도 되게 넓어야 돼요. 얘네들이 실행을 하면 코드라는 건 사실 메인 메모리에 올라와서 그죠? 평소에는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을 텐데 실행이 되면 메인 메모리에 올라와서 그 메인 메모리에 있는 것들을 CPU들이 한 줄 한 줄 보면서 해석을 하면서 실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최대값을 찾는 함수인 find max하고 find min이라는 걸 이제 구현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최대값을 찾는 함수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봅시다. 자, 함수를 구현할 때 가장 첫 번째 내가 이 함수를 어떻게 구현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해줘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함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이 함수가 하는 일이 뭐야? 아, 최대값을 찾는 거구나. 아,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 함수가 하는 일이 뭔지 알 수 있도록 find 언더바 max 이렇게 지었죠. 그럼 이 함수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값이 나는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함수는 우리가 세 개의 수를 받아서 그 중에 가장 큰 값을 이제 결정해주는 그런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인풋 값으로 뭘 받아야 되냐면 세 개의 실수를 받아야 돼요. 플로트 A, 플로트 B, 플로트 C. 그리고 계산을 다 하고 나면 그죠? 이 함수가 뭔가 결과값을 find max로 호출한 그 함수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 돌려주는 값의 형태가 뭔지 우리는 지금 A, B, C 세 개의 값을 받은 다음에 그 중에 가장 큰 값을 리턴 밸류로 돌려주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돌려주는 값 역시 실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돌려주는 값의 자료형은 맨 앞에 float를 돌려주는 find max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는 input 값으로 float A, float B, float C라는 세 수를 받는다 라고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정의가 되었으면 이제 안에서는 맥스 값을 찾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맥스 값을 찾기 위해서 최대값을 저장할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죠. 그리고 결과값을 저장해 놓을 거 아니야. 그래서 플로트 max라는 이런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수를 받았는데 A, B, C 중에 뭐가 제일 큰지 비교 연산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 A하고 B를 비교해. A가 더 커? 아, 그러면 A가 더 크면 C보다도 커? 그러면은 맥스 값은 A죠. 근데 A가 B보다는 큰데 C보다는 작아. 그러면은 C가 제일 큰 값이 되죠. B는 일단 눌렀으니까. 근데 만약에 A가 B보다 작아. 그러면 B하고 C 중에 큰 애가 큰 거죠. 그러면 이런 식의 문장으로 소스 코드를 좀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맥스는 여기 뒤에 있는 결과값이 들어가요. 최대값은 뭐냐면 B와 C를 비교해봐. 그래서 B가 만약에 크잖아? 그럼 이 값은 뭐가 되냐면 true가 되죠. 보통 조건문에서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은 결과값이 true 또는 false가 돼요. true라는 건 요 조건식이 참이라는 거고 false라는 건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b가 만약에 c보다 크면 요 앞에 게 실행이 되고 그 b가 만약에 c보다 큰 게 아니라면 요 뒤에 값이 요 문장의 결과로 이렇게 싹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b가 만약에 c보다 크면 b가 최대값인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c가 최대값인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true는 앞으로 그리고 false는 뒤에 있는 것이 이 전체를 이렇게 대변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맥스 값을 찾았으면 그 맥스 값을 어떻게 해요? 이 find max라는 함수를 호출한 애한테 다시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리턴 밸류로 max라는 변수를 이제 돌려주게 돼요. 그러면 아까 find max라는 함수가 실행이 다 되고 끝나면 얘가 돌려주는 그 값으로 이 자리가 싹싹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요. 즉 맥스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선 100.1이 되겠죠. 100.1이 딱 와서 여기 맥스 값에 그 값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ind min이라는 함수는 뭐예요?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값을 받아서 뭘 해가지고 어떤 값을 내가 결과를 돌려줘야 될까 생각해보면 세수를 받아서 그 중에 최소값을 돌려줘야 되니까 실수 3개, 그래서 플로트 A, 플로트 B, 플로트 C를 받고 최소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 역시 최소값도 플로트 형태겠죠. 그래서 그걸 돌려주는 이런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민이라는 최소값을 저장할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일단 얘는 뭘 했냐면 초기화를 시켰어. 뭐로? 내가 모르겠지만 A, 일단 최소값을 A라고 둬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게 A라는 값이 저 A가 들어간 그 민 값이 B보다 크잖아? B가 더 작잖아요? 그러면 A보다 B가 더 작은 거죠. 그러니까 민에다 일단 B를 넣어. 그 다음에 민 값이 또 C랑 또 비교를 해봐.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더 작아? C가 만약에 작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C로 착착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씩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일단 민에 A를 넣었는데 그 다음에 A하고 B랑 비교해서 작은 값을 민으로 업데이트 시키고 다시 민 값이 있으면 그거를 C하고 비교해서 민 값을 C로 업데이트 시키고 쭉 스캔해가면서 가장 최소값을 찾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죠. 어때요? 맥스하고 민하고 코드가 어떤 게 더 간단한 것 같아요? 요게 사실은 더 직관적이죠. 누가 봐도 얘는 맥스 값을 구하는 거구나.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코딩을 해놓은 거고 요거는 조금 더 보기 쉽고 뭔가 이렇게 좀 비교 연산이 더 적죠. if, else문이 적고 이게 사실은 성능은 이 부분이 이 최소값을 구하는 코드가 더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코딩할 땐 이렇게 하기가 힘들고 아마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먼저 잘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된다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수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을 하기는 불가능해요. 뭐 아주 천재들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사실 가장 첫 단계가 뭐냐면 성능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실제 결과를 뽑아낼 수 있도록 잘 돌아가도록 짜면 그게 먼저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성능이 좋게 또 코드가 아름답게 이렇게 고치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죠. 그래서 파인드 민이 약간 조금 더 완성도가 높다는 높은 코드예요. 그래서 음, 이제 요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은 이 함수가 어떠한 식으로 사용이 된다는 걸 다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find min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봤듯이 숫자 3개를 이렇게 줘야 돼요. 안 주면 어떻게 돼? 다른 함수가 돼요. 여러분들 코드할 때 나중에 짜고 나서 find min하고 요 한 넘스리를 한번 빼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짜면 되고, 봅시다. 뒤에는 이제 앞에서 썼던 것들의 문법이 뭐뭐가 이제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 건가, 또는 나중에 필요할 때 어떻게 찾아볼 건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관계 연산자라는 거는 얘네들이 뭔가 비교를 하거나 어떤 그 대소를 비교해서 이게 true인지 false인지를 결정을 짓는 거죠. 그래서 뭐 같니 뭐 이런 거고, C 언어는 이 관계 연산자를 실행한 결과는 무조건 true 또는 false예요. 그러니까 참일 때는 1이고 거짓일 땐 0이에요. 이거 이제 코드에서 사용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if A는 B하고 같니? 는 했는데 같으면 true가 돼서 안으로 들어가고 다르면 false가 돼서 else문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일단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이 수의 차이를 구하는 이 함수 전체를 다 한번 코딩을 해서 실제로 요 실행 결과 화면이 나올 수 있도록 실행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해봐야 되냐면 find max를 두 개의 숫자를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세 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 개만 받아 두 개의 정수를 받아서 그 중에 큰 값을 돌려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함수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두 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8과 2를 넣으면 큰 수는 8이고 그거의 제곱값은 64라고 출력을 해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면 돼요. 그러면 뭐 메인 함수를 만들고 find max 2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곱값이라는 거는 이거를 그저 8 곱하기 8 한 그런 값을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짜보면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